최근 아파트 고층에서 아령과 벽돌 같은 물건들이 떨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13층 높이에서 소화기가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대구의 한 택시기사가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현금 3억 원을 주인에게 돌려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산하기관의 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낙하산 인사가 줄어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산업재해로 하청 노동자 4명이 숨져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포스코가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휴일 동안 햇살이 드러나며 활동하기가 아주 좋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찾아온 장맛비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비는 잠시 주춤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간간히 바람은 강하게 불었지만 그래도 활동하기 좋은 주말이었죠. 월요일인 오늘은 아침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에 그리고 낮에는 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천둥과 번개 그리고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마와 찬바람의 영향을 받아 오늘 종일 기온이 낮겠습니다. 아침에는 대구 18도, 안동 19도로 20도를 밑돌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3도, 안동 22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얇은 겉옷이나 긴 소매 등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다시 구름은 많지만 햇살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 30도 웃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아파트 고층에서 아령과 식칼, 벽돌 같은 물건들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들이 잇따랐는데요. 이번엔 무게 1.5kg의 소화기가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 지붕을 그대로 뚫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천장 쪽에 설치된 썬루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7일 오후 2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고층 어디선가 떨어진 소화기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지붕을 뚫고 차 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소화기 하나도 승용차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화기 하나의 무게는 1.5kg. 주차를 마친 운전자가 다행히 집으로 올라와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마침 그때 또 집사람도 운전을 하고 차를 세워놓고 한 2시간도 안 됐어요. 2시간 경과도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사람이 안에 있었으면. 차량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13층에서 누군가 일부러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던 비상용 소화기 2대가 없어진 점으로 미뤄 누군가가 여기 있던 소화기들을 밖으로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화기를 회수한 경찰은 소화기에 남은 지문 등을 확인하는 한편 CCTV 확인과 함께 탐문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평택에서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1.5kg 아령에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등 식칼과 조각상, 벽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의 예방과 홍보 활동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의 한 택시기사가 승객이 택시에 놓아두고 내린 현금 3억 원을 되찾아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여행 가방 안에 들어있던 5만 원짜리 지폐 6,000장을 주인에게 돌려준 택시기사의 선행이 화제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이 여행 가방을 끌고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성이 여행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6,000장, 무려 현금 3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택시기사 71살 이태원 씨가 지난 1일 동대구역에서 태운 중년 남자가 대구 시지의 한 아파트에 내리면서 뒷트렁크에 두고 내린 여행 가방입니다. 이 씨는 가방 속 거액의 현금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이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돈 욕심 없어.
그저 아이고 답답하네. 이 주인을 어떻게 찾아줘야 되니 연락처 없을 때는 괜찮잖아요. 연락처 없을 때는 그 신고해야지 뭐. 경찰은 가방 주인의 실언과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주인에게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3억 원은 부모에게 되돌려드릴 돈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본인 현금을 가지고 이동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히 의심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고. 핸드폰만 잃어버려도 찾기 힘든 세태 속 이 씨의 선행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정부 부처든 지방자치단체든 산하기관의 공무원 낙하산 인사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여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산하기관의 낙하산 채용이 줄어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 내 출자 출연기관 발전 방안 토론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하기관장의 임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하기관은 공무원 자리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물론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갈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자리 연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낙하산 채용이 앞으로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현재 경북도 내 산하기관은 30곳, 이 가운데 경북관광공사와 경북문화컨텐츠진흥원 등 4곳의 기관장이 공석이고 하반기에는 5곳이 비게 됩니다. 기관장 가운데는 경북도 공무원 출신이 12명, 주요 직위도 15명 가운데 도 출신이 12명으로 많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지사의 취임에 따라 기관장의 일괄 사퇴 주장도 있지만 그 또한 능사는 않을 것입니다. 신임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산하기관의 기능 효율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공석인 기관장의 임명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석 중이거나 임기 만료되는 자리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이 기용돼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정관에 따른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이번 산하기관장의 임명은 신임 도지사의 철학과 의지, 신뢰성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지난 1월 포스코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하청 노동자 4명이 숨지면서 포스코 사내 하청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 불법 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까지 나오면서 차기 최정우 포스코가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포항 제철소에서 사고로 숨진 4명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전체 직원 가운데 절반에 달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포스코 직원들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회사 소속이어서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규직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심 법원은 하나의 작업 집단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로부터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업무의 성질과 특성이란 거는 특성 때문에 정규직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또 연속 흐름 공정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업무 성질상 도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견으로 봐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내하청 정규직화에 대한 판결은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비슷한 자동차 업계의 경우 생산 라인을 공유하고 있는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비슷한 취지의 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 역시 지난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도 차기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 협력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불평등한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질 좋은 일자리 문제, 더 나아가 포항 시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과도 직결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몇몇 정치인들의 자금줄로 전락해서 그 돈을 갖다가 엉뚱한 것을 쓸 것이 아니고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포항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포스코가 나와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철강업계는 자동차 업계와 달리 연속 공정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포스코 하청 노동자 600여 명이 같은 소송을 냈거나 낼 예정이라며 포스코가 판결을 받아들여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안동 풍천면 신청사로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구 산격동 청사를 떠나 52년 만에 경북의 품에 안기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경북경찰의 정체성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장실과 경무과 등을 끝으로 경찰청 이전이 일단락됐습니다. 부서 내부 정리와 조경공사 등이 남았지만 1, 2주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외청이 순찰대와 기동대, 광역수사대 등 직원 200여 명은 기존 근무지에서 일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주간 12개 과실 전체 직원 450여 명이 안동 신청사로의 대이동을 끝마쳤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쉼터인 북카페와 직원 체력 단련을 위한 실내 사격장, 헬스센터 등 편의시설도 갖춰졌습니다. 특히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을 위해 복지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관사 91곳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주거를 돕는 한편 9월에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출퇴근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위해 통근버스 6대를 2년간 운행하는 등 매일 통근하는 직원은 100여 명 안팎, 근무 편의를 고려해 다가올 인사에서는 경북 북부 쪽 연고가 있는 경찰관들로 일부 조정합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경찰청장 청문회 등 경찰 인사가 밀리면서 준공 기념식은 당분간 연기됐습니다. 경찰청은 한층 다가선 치안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입장입니다. 경북 도민의 품으로 돌아와 안동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북경찰은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선 만큼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청하겠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노인성 근감소증. 이 조기에 발견이 안 돼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적은 혈액양으로도 근감소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의 이승섭 기자입니다. 65살 이상 노인 4명 가운데 1명이 앓고 있는 근감소증. 근육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질환으로 낙상 사고 위험을 높이고 당뇨나 대사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현재 건강검진으로도 발견이 어렵고 운동 테스트나 체성분 분석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경제성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혈액으로 노인성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0.1mm 정도의 적은 혈액만으로 노인성 근감소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액에서 근감소증 유전자를 가진 4가지 특이 단백질을 추출해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혈액 내 특정 단백질의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을 해서 그 항체 반응을 통해 단백질의 농도를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을 통해서 이 기술은 80% 이상의 진단율을 보여 근감소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혈액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고 경제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구진은 국내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해 이르면 2년 안에 상용화할 예정이며 해외 의약품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제12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막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올해 축제를 빛낸 각 부문 스타를 가리는 시상식 제12회 딤프 어워즈가 열립니다. 최정원과 민호혁, 김소연을 포함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뮤지컬 스타들과 이번 축제에 참가한 국내외 공연팀이 함께 참여하는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동산병원은 지난 2011년 6월 부인암 환자에게 로봇 수술을 처음 시행한 지 7년여 만인 지난 5일 갑상선암 환자에게 2000번째 로봇 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암이 800개를 돌파해 가장 많았고 전립선암과 갑상선암, 대장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부이남 단일공 로봇 수술은 지난해 메디시티 대구 우수 의료기술 육성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간간히 바람은 강하게 불었지만 그래도 활동하기 좋은 주말이었죠. 월요일인 오늘은 대구와 경북 남부엔 아침부터 그리고 낮에는 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비와 함께 천둥, 번개 그리고 돌풍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마와 찬바람의 영향을 받아 오늘 종일 기온이 낮겠습니다. 아침에는 대구 18도, 안동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3도, 안동 22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얇은 겉옷이나 긴 소매 등으로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8도, 영천도 18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3도, 영천 22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8도, 구미 19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문경 21도, 구미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9도, 영양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과 영양 모두 22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0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하늘에 구름은 많지만 다시 햇살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 30도 웃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